방황의 연속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방고은은 평생 그림을 그리며 살아야겠다 결심했지만 그의 원대한 꿈과는 달리 그의 그림에 대한 평가는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쌤튜브 강사 김삐약 김선우입니다. 여러분은 꿈이 무엇인가요? 요즘은 꿈이나 장래 희망이라는 말보다는 희망 진로나 직업이라는 말이 더 익숙하지요.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서 2024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직업 선호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교사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삐약쌤도 괜히 뿌듯하네요. 오늘 살펴볼 꽃은 바로 이 꽃입니다. 아마 생소할 수 있는 꽃일 텐데요. 화려하고 예쁜 이 꽃의 이름은 바로 수레국화입니다. 방고우의 그림을 볼까요? 1887년에 그려진 수레국화와 양귀비라는 작품인데요. 그 중에 바로 이 친구가 수레국화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인 수레국화의 꽃말은 바로 행복입니다. 행복이라 언뜻 듣기에는 방고우와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처럼 들릴 수 있겠는데요. 그러나 그의 인생은 행복을 찾아 떠나는 긴 여정이었습니다. 한편의 영화와 같은 삶이었죠. 물론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중간중간 그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지금의 위대한 화가로서의 명성과는 달리 방고우의 원래 꿈은 화가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방고우는 존경받는 목사의 아들이자 3남 3녀의 마지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는 형제들 중에서 유독 성격이 까다로워서 동생들과 잘 어울려 놀지 않았고 밀밭, 숲, 황야 등을 홀로 이리저리 거닐거나 그것을 수첩의 그림으로 끄적이며 자연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키워나갔습니다. 사람과 친하지 않아서인지 그 대신 책을 읽고 그 안에 있는 내용과 지식을 탐구하는 것을 좋아했는데요. 아쉽게도 성적은 좋지 못했고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부모님의 결정에 따라 학교를 자퇴하고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구필 화랑에서 화상으로 일했습니다. 구필 화랑에서의 주 업무는 명화의 복제와 판매였는데 얼마간 방고우는 이 일에 매우 흥미를 보였고 열정적으로 일했습니다. 이 시기를 통해 그림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높여갔죠. 하지만 사랑의 실패와 그로 인한 방황으로 약 6년 동안 일하던 구필 화랑에서 해고되고 맙니다. 그 이후 1876년 4월 그는 런던 부근 램스게이트에서 모집하는 무급 교사직에 지원하여 근무했고 7월엔 존스 목사의 조수로 채용되며 목회자의 꿈을 꾸기 시작했죠. 그리고 1877년 1월엔 아버지가 서점에 취직시켰지만 3개월 만에 그만두었고 5월엔 친척들의 지원을 받아 암스테르담에서 신학대학 입학시험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2개월 뒤 진학에 실패하고 1879년에는 임시 전도사로 채용되어 일하다가 고행에 가까운 생활 모습으로 주변의 신임을 얻지 못해 전도사직도 해고되고 맙니다. 그리고 1888년 드디어 그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죠. 어떠신가요? 방고우의 인생이 굉장히 방황의 연속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방고우는 평생 그림을 그리며 살아야겠다 결심했지만 그의 원대한 꿈과는 달리 그의 그림에 대한 평가는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알려지는 전승에 따르면 그는 아르에서 생활하던 시절 생활고에 시달려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그의 그림을 음식과 바꾸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물론 정확한 정보인지 진위 여부는 알 수 없으나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그림이 지금으로 따지면 적어도 몇백억은 할 테니 세상 일이 참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2025년 청년 세대 중 120만 명이 실업자 그리고 구직 활동을 하는 중이거나 꿈을 찾기 위해 탐색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전체 청년의 20%가 되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그중 그냥 쉰다는 청년이 50만 명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오늘날의 사회는 꿈을 향해 아니면 꿈을 잃고 방황하는 청년이 많은 시기라고 할 수 있겠네요. 물론 이것은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사회, 정치의 복합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이렇게 청년 세대가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현상은 단지 개인적 상황일 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갈등을 가져오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오죽하면 명절 잔소리 메뉴판이라는 것이 등장해서 그중 취업 혹은 직업과 관련된 내용이 있을까요?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방고 또한 가족들의 걱정을 많이 샀던 아들이었습니다. 어디 한 곳에 진득히 정착하지 못하고 화상에서 목사, 목사에서 화가, 그의 꿈은 바람에 흩날리는 갈대처럼 계속 바뀌곤 했죠. 하지만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어느 한 곳에 오래 정착하지 못하고 이런저런 방황의 시기를 거쳤지만 사실 방고우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이었죠. 그의 꿈은 구체적인 명사로 따진다면 계속 바뀌었지만 추상적인 동사로 따진다면 꿈이 계속 유지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지나고 있는 고등학교 시기는 너무나도 중요한 시기임이 분명합니다. 다시 돌아오질 않을 황금 같은 시간이죠. 여러분 누구나 구체적이든 추상적이든 자주 하든 가끔 하든 간에 머릿속에 미래의 나의 모습을 그리고 있을 텐데요. 우리가 미술 시간에 작품을 만들 때 바로 그림에 돌입하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으로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먼저 스케치를 하듯이 우리는 평소 다양한 경로를 통해 미래의 나를 만들어가기 위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특히 오늘날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SNS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 그 중에서도 나의 진로와 관련된 정보를 무수히 수집하곤 하는데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까요? SNS가 그리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 그때와 비교한다면 지금은 비교할 수 없이 많은 정보를 손쉽게 찾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정보가 곧 힘이라고 한다면 뭔가 실수나 오차 없이 더 잘 살 수 있을 것만 같은데 현실은 여전히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가진 사람이 하는 이런저런 말들이 내 선택을 방해하거나 결정을 좌우해서 원하는 길로 가지 못하는 때가 있죠. 기막힌 아이러니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인가요? 혹시 이 질문에 쉽게 답을 할 수 없어 지금 내 앞길이 캄캄하다고 느껴지시나요? 우리의 주인공 방고 또한 인생의 여러 위기와 좌절, 그리고 방향 전환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자신이 맞다고 믿었던 그림을 통해 온 세상에 그의 이름을 널리 알리게 되었죠. 만약 그가 자신의 진로를 끝내 정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정해주는 대로 살거나 꿈을 찾는 과정이 고단해 중간에 포기해버렸다면 지금 우리가 방고우의 이런 어마어마한 예술 업적을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도 방고우가 그랬던 것처럼 다른 사람의 말이나 여기저기서 들은 정보에 내 인생을 쉽게 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원하는 것,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요동치는 내 마음이 하는 말에 귀 기울여 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럼 방고우가 그랬던 것처럼 정말 행복한 인생이 되지 않을까요? 아일랜드의 문학 거장인 오스카 와일드의 말로 오늘의 강의를 맺어보려 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